우리 전국 각 지역의 각계 백인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내란이란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최후 권고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뿐 아니라 이제 교수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교수의 일침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허영 경희대 교수, 헌법학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도록 주도한 인물입니다. 1988년에 헌재가 생길 때 그 헌재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산파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최 의원님 같이 보시죠. 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일부 이념 편향적인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현상, 우리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의 의혹, 이런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이념 편향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 규명 없는 선고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헌재가 지금 위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10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 잘 아시다시피 그 헌법학계의 태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네. 자, 전 사실은 이게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이 부분은 내란죄 철회 이런 부분에서 이미 뭔가 의심을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당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만 해도 자 저게 정치인 체포 이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게 내란 죄를 구성한다. 이걸로 이렇게 증폭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홍장원 메모거든요. 근데 홍장원 메모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정말 그 메모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가필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한 대로 저런 것들이 규명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헌재에는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시다시피 3명이 있습니다. 8명 중에 3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더군다나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 여기에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어떤 법률적으로 타당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허영 헌법학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국선언 몇 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헌법학계에 관해서 학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교수께서 저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특히 헌재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 일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만은 지금이라도 일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 저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헌재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이 허영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서 판단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산파라고 불린다는 허영 교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승복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중립성을 잃은 헌재가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헌재의 가장 심각한 위법 이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헌법재판 준비 절차에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를 처리하겠다. 내란죄가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탄핵소추가 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을 빼고 뭘 하겠다는 건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의 수사 송달 서류는 송달 촉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막 이 규정을 어기고 송달 촉탁을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위법하게 송달 촉탁을 해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헌법재판소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들 다 불러서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수사 기록만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게 어느 도단 아닙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강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 탄핵 심판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뺀 것, 내란죄를 빼고 지금 이렇게 선고까지 온 것, 이게 지금 문제라고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저도 이제 허영 교수님이 쓴 저 인터뷰한 내용 봤는데 무려 10가지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되는 게 10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 조금 전에 한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컨대 중국집에 갔단 말이에요. 짜장면 준다고 해가지고 중국집에 갔더니 짜장면 내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단무지만 딱 남겨놓고 짜장면을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짜장면도 안 먹었으니까 그냥 나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중국집 주인이 딱 막으면서 짜장면 값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영 교수님 저 이야기가 그 결론을 아마 저의 그 인터뷰에서는 잘려 있는데 허영 교수님 결론은 뭐냐?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결론은 기각도 아니다. 저건 요건 자체가 중대하게 흠결이 되어 하자인 거기 때문에 아예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허영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100% 찬성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컨대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갖다가 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란죄가 빠졌을 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주관식으로 문제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은요 각하예요. 기각이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아예 각하거든요. 저 이야기를 허영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 헌법만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허영 교수님은 연대 그 법대 교수님이셨는데 연대 법대 교수하기 전에 독일에서 대학 교수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온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표현 좀 불경스럽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일타 강사는 허영이었습니다. 저런 분이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뭐 문영배 재판관 포함해가지고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들 치고 허영 교수님 책 읽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새겨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